저는 주로 이제 92년도에 이제 면허를 땄습니다. 면허를 가을 때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이제 91년도였는데 그 이후에 따서 이제 운전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대우차, 현대, 쌍용 이렇게 많이 몰아봤었습니다. 승용차도 그렇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기아차죠. 기아 화물차 80년대에 생산됐던 차를 몰아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90년대까지만 해도 대우나 그 현대의 기술력이라는 게 뭐 지금도 어떤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 파워트레인 쪽이 이렇게 특별하게 성능이 좋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특히 1톤 화물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벨트 종류이죠. 벨트 종류에서 상당한 이상이 많이 생겨요. 물론 이제 차가 오래되고 주행 거리도 많았기 때문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제가 그런 원인으로 해서 이제 센터에 들어가거나 이제 그 회사 내에 이제 정비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정비를 하면서 이제 꼼꼼하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차량이 좀 어떠냐 그러면 수리를 해도 똑같다는 거죠. 수리를 해도 그 부품에 대해서는 좀 결함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준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1톤 차 같은 경우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오페라 실린더라고 얘기들 보통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이 클러치가 어느 정도 일정 주기가 돼버리면은 클러치의 유압이 그냥 확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기아도 안 들어가고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 중에 이제 그 화물차들은 벨트가 3개가 있죠. 근데 그 벨트가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미쓰비시 차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SM5나 이런 차들을 보면은 안에 벨트, 물론 그건 체인입니다. 체인이긴 한데 그 현대차들도 안에 벨트들을 보면은 일제 타이밍 벨트를 제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폭이 넓으면서 안에 올이 이렇게 엠보싱 형태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여간해서 쉽게 끊어지는 그런 벨트가 아니고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벨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화물차에 들어가는 이 벨트들은 두껍기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엄지손가락 한 2마디 정도 되는 벨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내구성이 제가 국산 제품을 뭐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타다 보면은 오일 갈 때쯤이면 그거 갈아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뢰의 화물차는 그리고 이제 워낙 그 제품의 질도 퀄리티도 떨어지니까 단가도 그렇게 세질 않습니다. 세질 않기 때문에 자주 갈아주게 됩니다. 오일 갈 때 화물차 같은 경우는 거의 5,000km에 한 번씩 갈아주니까 운행이 많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오일을 갈아주는 폭이 되는데 그때 그 벨트를 싹 갈아줘 버립니다. 왜? 문제가 생길까봐. 파워벨트라고 해가지고 그 벨트 자체가 잘못돼 버리면 나중에 브레이크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완전상으로 그 몇 푼 아끼려고 그러다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결함이 있다. 그러니까 내구성이 좋다라는 건, 근데 운전자가 어떤 차든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구성이 좋아도 이 차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굴러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부품이 망가지는데 어떤 차들은 부품의 주기가 10만 킬로에서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차들은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게 있고 오일 갈아주듯이 특히 이제 화물차의 벨트가 그랬습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애를 먹은 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서 의뢰 오일을 갈러 가면은 벨트 좀 봐달라고 그러고 벨트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그냥 갈아버리는 형태로 단가가 세질 않기 때문에 그 오일 가는 가격에 조금 추가해서 부품을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한다라 그러면 뭐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내구성이 좋은 걸 사서 부품을 한참 있다 갈아주는데 단가가 센 걸로 고치느냐, 아니면 내구성은 약한데 갈 때마다 단가는 약한 것 같은데 자주 갈아주냐. 이 차이가 이제 차의 이제 어떤 소모적인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타이밍 벨트라고 하죠. 타이밍 벨트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두 동강이라도 끊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올이 하나 나가는 거지. 근데 그게 그 정도까지 타려면은 보통 8만에서 10만까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들어가면 하는 얘기가 그게 끊어진지 여부는 뜯어봐야지 하니까 일반적으로 거칠게 운전했다라고 생각하고 좀 찜찜하다면 8만 킬로에서 갈아주십시오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만 킬로에 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그게 어떤 경우는 12만 킬로에서도 뜯어보면 멀쩡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전에 SM5가 체인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차가 체인 형식으로 나왔는데 이 체인이 과거에도 체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내구적인 이제 기술력의 문제로 그 차들이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문제가 있었는데 그 예전의 체인 방식은 기술력의 그 부재로 인해서 자글자글하는 소리가 이제 어느 시점으로 들어가면 이제 자글자글 하는 차 안에서 이제 그 쓸데없는 잡음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벨트가 조용하니까 벨트를 이제 내구성이라든가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쭉 나가다가 SM5가 들어오면서 SM5에 체인이 들어갔는데 마치 신기술인 것처럼 보여진 겁니다. 근데 워낙 그 예전의 과거의 체인 형식의 이제 자글자글하는 소리를 단점을 극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후에도 이제 그 SM5 최근의 차들 이렇게 보면은 차 안에서 혹시 자글자글하는 소리 안 나냐 그러면 그런 소리는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검증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차가 체인 자체 때문에 체인을 안 갈아주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체인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장치는 그것도 결함이 생깁니다. 근데 워낙 오래 가니까 내구성이 좋다라는 걸로 이제 판명이 된 거죠. 그 차라는 게 좀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뽑기라 그러기도 하죠. 차를 일반적으로 좋게 알려진 차도 잘못 사서 어떤 특정 상태에서 뭐가 결함이 생기면은 그 차에 대해서 아주 저주하게 됩니다, 사람들. 그래서 저는 차를 예전에 화물차를 이제 회사에서 이제 얻어갖고 그걸 운행한 적이 있는데, 키로수가 18만 킬로였습니다. 18만 킬로였는데, 키로수가 얼마 안 되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워낙 잔고장이 많고, 그 몇 번의 접촉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차량 그 보수적인 라이닝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RPM 게이지가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악셀을 밟으면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운행은 됐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내가 몇 번 이제 안 좋은 일로 해서 이제 벨트도 하나씩 다 끊어 먹어보고 공장을 몇 번씩 수십 번을 들락날락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선배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그게 100만이 넘어가서 18만 킬로까지 넘어간 차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가 아무리 뭐 내구적인 측면이 외제차보다는 부족하다 그래도 최소한 50만 킬로 이상은 탑니다. 70만 킬로까지. 아무리 내구성이 개떡같은 차라도.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화물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70만까지 탄다 그러면 엔진 볼링을 해주죠. 근데 일반 승용차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죽어라고 타야 50만 킬로 타기 힘들 겁니다. 무슨 영업을 하기 전에는. 그러면 최소한 30만 킬로 정도거나 20만 내외라는 생각을 운행을 많이 할 경우.